어떤 조직을 만들 때 올리원이 되는 길입니다. 자, 올리원이 되는 길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하는 세부 분야를 선정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죠. 그러면서 다수의 필요면 더 좋고 필수 필요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죠. 에너지, 의식주, 인간 능력 이런 건 다수 필요죠. 필수 필요죠. 이거는 식량, 공부, 취업 이런 데서 작은 분야를 잡으세요. 이런 데서. 이건 아주 뭐 인간이 존재하는 난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제가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이 에너지 영역입니다. 한참은 제가 그 무한 동력 있잖아요. 연구 동력 개발한다고 뛰어다니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의 분야 속에서 세부적인 분야로 파고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 인간 능력이잖아요. 지금 인간 능력으로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지금 원페이지북 안에서만 다루는 것만 해도 뭐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작은 걸 하나 잡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거 연구하다가 꼭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그거 연구를 하다가 깊이 못 들어가고 또 다른 걸 타.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책을 읽기는 읽는데 왜 전문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닥치는 대로 읽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읽잖아요. 한 분야의 책을 절대 안 읽어요, 사람들이. 사실 한 분야의 책을 계속 4년만 읽으면 대학을 4번 졸업해요. 수준이. 근데 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전문가가 안 되느냐면 계속 이 책 저 책 읽어요. 그리고 깊이하고 난이도가 없어. 계속 비슷한 책이야. 사실 독서가 학문의 길인데 대학에 들어가면 교수가 독서 지도를 해주잖아요. 책 소개 누가 해줘? 책 소개 말이야. 교수가 해주잖아. 그렇지. 그리고 책 읽게 하는 건 누가 해? 교수가 읽게 하잖아. 평가는 누가 해? 교수가 하잖아. 교수가 하는 짓이 뭐예요, 이게? 책 읽게 하는 짓이잖아. 이게 책 읽게 하는 짓. 내 말은 사실은 교수의 역할이 독서 지도 역할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독서 지도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책이 스승이 되면 더 이상 스승이 없다. 라고 말하는 말이 그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요소를 하나 찾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올리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사회 딱 나가는 순간 좋은 기업 들어간다고 합시다. 말단 직원부터 들어가요. 아무리 잘해도 거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때부터가 문제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요? 회사에 시킨 일 하나요? 끝났죠? 뭐 할 건데?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 길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끝나는 거죠. 다행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인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거 맞췄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싶은데 직급 자체가 안 올라가죠. 그리고 솔직히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단순 반복 업무가 계속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시킬 수가 없다고요. 공무원은 더 심하죠. 공무원하고 교사가 한 번 들어가면 그때부터 개발이 안 되는 건 유명한 일이잖아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왜? 같은 일만 반복해요. 그나마 기업은 좀 낫네요. 결국은 여러분이 온리원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세부 분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당 분야를 완전 정복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관리합니다. 핵심 정보, 핵심 지식은 기억하고 핵심 기술은 훈련하고 활용 정보는 매뉴얼합니다. 부수 정보는 컴퓨터나 문서 정보, 기술 정보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고 안 하고 대학 나온 것보다 10배는 좋은 이 길을 포기했다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나온 것보다 10배는 좋습니다, 이게. 왜요? 진짜 전문가가 돼요. 진짜 전문가.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길을 줄 수 있고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솔직히 대학 나와도 별로 줄 게 없어. 그치? 사람들 줄 게 없다니까. 회사 가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왜 그러냐면 대학까지 배우는 게 상당히 넓은 지식이에요.
회사 들어가면 아주 세부적인 지식이야. 실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식이야. 지금 이 올인원은 실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연구하는 거라고. 자, 듣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듣기 하는 거 하나만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 하루 종일 8시간씩 들어요. 근데 들어서 얻는 것은 10인데 들어서 100을 얻도록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들 실험을 해갖고 결과가 나와봐. 뭐 대박 아닌가요? 그런 빈 공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어있는 부분이. 그걸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프로그램 정보 개발과 강연 및 교육 과정 개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자서전 쓰기, 문제 해결, 독후감, 홈페이지북, 기타 강연 같은 데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강연들이 전부 여기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인맥을 만듭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전문가 모임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맥을 꼭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를 이제 드디어 경영으로 돌려가야 됩니다. 경영으로 돌릴 때 이때 중요합니다. 혼자 할 때는 조직 시스템이 없지만 사람이 여러 대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세요. 따로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조직화 절차. 이게 바로 온리원의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조직, 기관 등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규정 작성 능력입니다. 규정 작성 능력이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법전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관공서 가면 새로운 어떤 주문을 하면 법에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죠. 새로운 일을 주문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법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지역에 마을 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을 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허락 좀 해주실래요? 하면 법에 없는데요. 그냥 하세요. 예. 국가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만들었는데 저쪽에 경남은 안 만들었어요. 경남 가면 알아서 하세요. 경기도 가면 조례에 의해서 해줘요. 조례가 없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남에서 이걸 도와주고 싶다. 그럼 뭐부터 할까요? 조례부터 만들고 해요. 시의회에서 조례 만든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 독서학원 설립하려고 하면 허가증 나와요? 독서학원. 없어요, 학원. 글쓰기 학원만 있어요. 법에. 지금 독서학원 가면 뭘로 내라고 그래요? 글쓰기 학원으로 내라고 그래요. 독서학원이 없어요. 자, 이해 가시죠? 이 세상은 모두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규정을 작성합니다. 규정을 작성한다는 말은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걸어다니는 법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법이잖아요. 제 규정이잖아요. 이게 다 개인 규정입니다. 이게 다. 개인 규정. 예를 들어서 그 원페이지북 처음에 만들 때 3년 전에 원페이지북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있네요. 이게 원페이지북을 처음에 만들 때 이걸 만든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 원페이지북을 만들고 그 만든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혜택을 입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계약서로 다 써준 겁니다. 이게 처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규정이라고 해요. 저는 그런 규정을 항상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해요. 왜?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결과물이 자기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게 파급이 되고 발전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불륜의 경영권. 아무 걸어놓고 지금 못 찾아요, 이런 거. 오래돼서. 예를 들어 직원들 독서 모임을 한다. 그럼 독서 모임도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꼭 있잖아요, 페널티가. 페널티 빠지면 법이 아니죠?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 가는 핵심이 뭐예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페널티가 있어요. 성문법은 페널티가 없으면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페널티가 있어야 법이죠. 나머지는 다 그냥 규정 지침일 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든지 다 법을 만들어서 넘어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왜 여러분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거나 뭐든지 그냥 새롭게 시작할 줄을 모르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규정 작성을,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규정 작성이 쉬울까요? 새로운 일일 경우에는요, 규정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남들이 하는 일은요, 남의 규정 가져와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일일 경우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상해서 만드는 거거든. 법이란 게 맞죠? 법이란 것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야 돼. 그 경우의 수를 다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측력.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대다수는 법을 만들 때, 규정을 만들 때 남이 쓰는 정관, 총회 정관, 이렇게 가지고 너무 재밌는 게 대안학교 설립하잖아요. 처음에 설립하는 그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꿈이 엄청 커요. 학교 만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다 작아요. 그래갖고 학교를 딱 설립하면요. 일반 학교로 돌아가. 왜요? 정관이 이전 학교를 다 갖다 써요. 그 정관을 쓰면 당연히 모양이 그렇게 나오게 되죠. 유전자인데 이게. 정관이 뭐예요? 유전자라고. 저는 이거 하면서 꿈의 학교 만들면서요. 교육부 법전 이만큼 된 거를 다 읽었어요. 그걸 가지고 전부 내규를 다 만든 거죠. 왜냐면 저는 위에 교육부가 없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교육부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되고, 학교도 해야 되고, 교장도 해야 되고, 다 하니까 법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죠. 이게 다 그 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법들이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 규정지. 그러면 이건 학교에 관한 법이고요. 운영위원회, 이거는 분교에 관한 규정이고요. 위임 정결, 학교 운영위에서 이제 학교는 어디가 있냐? 이건 교육정관이고 이런 걸 전부 제 손으로 다 만들어요. 그럼 이거 만들려면 전부 교육법전 놨다 놓고 같은 점, 차이점 찾아내 가면서 차이점은 차이점으로 규정을 만들고 같은 점은 이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법을 꿰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저는요. 정말 귀중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법의 세상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모든 게 다 법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문화들도 과거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법이었던 게 지금 문화화된 거죠. 우주의 질서가 다 법이에요. 그러면서 법의 힘을 그때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법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니까 실수가 최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실패할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자. 그것이 첫 번째 규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못한 사람은요. 실패를 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규정이라는 건 미래를 내다보고 만드는 건데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조직화 절제 첫 번째가 규정 작성 능력입니다. 두 번째, 이 규정 작성 능력에 들어갈게요. 가까이 일하는 사람 있죠? 핵심 멤버들. 이 핵심 멤버들끼리 꼭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계약서가 나와요. 이거는 시스템 운영이고요. 시스템 운영 규정이죠. 운영 규정이 계약서가 먼저냐, 운영 규정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운영 규정이 먼저 나와요. 왜? 운영 규정을 보고 계약을 하지. 그죠? 이거는 이제 핵심 코어 멤버의 핵심 멤버 계약서가 돼요. 요 운영 규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하겠다. 같이 하자. 이게 나오는 거죠. 규정이 끝나면 두 번째 하는 게 이제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쓸 줄 모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 진짜 꿈에도 꾸지 말라. 이런 건 해도 돼요. 가게 하나 만드는 건. 가게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계획서를 세우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재미난 일이 제가 처음으로 사업